생용 로그. 요거 50쪽부터 하면 되나? 혹시 50쪽부터 질문 좀 받을게요. 51. 저 우리가 자리수를 결정할 때는 정수 부분을 사용한다 했고요. 최고 자리 숫자를 결정할 때는 소수 부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51쪽에 있는 거는 소수분이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둘을 뭐 하라고 했고 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뭐 이러면은 둘을 더해라.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소수 부분이 0일 때는 더해서 1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케이스는 제외를 해줘야 되는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51쪽.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자별로 의미하는 바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해당하는 문자에다가 문제에서 준 숫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보시고 두 식을 빼던지 더하던지 해서 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로그에서의 활용은 둘을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치 같은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라고 했고 미치 같은 로그끼리 빼라고 했을 때는 진수끼리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주어진 식들을 더하거나 빼는 게 로그 활용의 풀이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지수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면 지수는 당연히 주어진 식들을 뭐 하는 게 보통 답이 나오겠어. 곱하거나 나눠서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겠죠. 자, 52, 53 질문 106번. 자, 106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 로그 200이라는 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조금 쪼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로그 200입니다. 상용 로그가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로그 10이 얼마죠? 1. 로그 100이 얼마죠? 그 다음에 로그 1000은 얼마입니까? 얘가 3입니다. 근데 200이라는 건 얘하고 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몇 점 xx일 거다? 2.xx다. 그 정수 부분인 a, 우리가 정수 부분을 좀 알파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알파는 뭐라고 들 수 있고 2라고 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인 베타는 로그 200에다가 2를 뭐 해주면 되는 거? 빼주면 되는 거죠. 소수 부분을 찾는 방법은 자기 자신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면 됐어요. 근데 2라는 게 로그 2의 100이잖아. 로그의 100이잖아. 그럼 로그 200에다가 로그 100을 빼라는 거니까 우린 요 미치 같은 것끼리 지금 빼니까 진수끼리 나눠주게 되면은 소수 부분은 로그 2다 이렇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근이 이렇게 가정이 됐으니까 근각의 수의 관계를 좀 써야겠죠. 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입니다. 근데 그게 이거 두 개를 도동한 거랑 같으니까 얘를 그냥 로그 200이라고 볼 수 있겠지. 우리가 이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게 지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한 거니까 자기 자신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근각의 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둘이가 같아야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b가 될 건데 그거는 얘하고 얘를 곱한 거니까 2로그 2 정도로 일단 표현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2a 더하기 b니까 a부터 일단 좀 찾읍시다. 자, a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200이 될 거고요. 맞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너희가 조금 편하게 하려면 2 더하기 로그 2로 한번 써볼게. 그럼 a라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2라고 표현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b는 2 로그 2라고 표현을 해놨었어. 근데 우리는 이 a에다 몇 배를 한 다음에 두 배로 하는 거니까 여기다 두 배를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로그 2가 될 거고, 거기다 b라는 2 로그 2를 더해주는 거니까 얘 둘은 날아가겠죠. 그래서 남는 건 누구?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일단 저런 게 주어지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좀 쪼개서 값을 표현해보고 구하라는 거를 좀 구하는데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은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는 좀 떠올리셔야 됩니다. 걔가 안 떠올라지면은 문제 풀이가 좀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53쪽은 없고 넘어갈게요. 54쪽. 자, 요것도 우리가 지금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인데 기억이 좀 나야 돼.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다 라는 말은 우리한테 뭘 준 거죠? 범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그 x라는 게 뭐보다는 어떻고? 그렇지, 로그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로그 x의 상승이라 로그 x의 제곱을 더해서 정수가 됐대요. 근데 각각을 좀 정리를 하면 3로그 x랑 2로그 x죠. 맞아? 그럼 그 둘을 더하면 몇 로그 x가 돼? 5로그 x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더했더니 그게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지금 5배가 됐으니까 범위도 전부 다 5배가 돼야겠죠. 그럼 얘는 지금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5보다는 작다. 그래서 지금 5로그 x라는 것이 결국엔 정수가 돼야 된다잖아요. 10에서부터 15까지 10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때 정수는 총 몇 개가? 5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답은 몇 개가 되겠어? 5개가 되겠죠. 왜냐면 5로그 x가 정수가 되게 하는 그 5로그 x의 개수나 그때 그걸 만족하는 x의 개수나 같을 거잖아. 그지? 저 지수 앞으로 빼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왜냐면 5로그 x가 정수가 되게 하는 거의 개수가 필요하잖아. 그럼 5로그 x가 정수인 게 몇 개인지를 구해도 답은 개수가 똑같을 거라는 거지. 굳이 두 번 할 필요 없이 한 번으로 그냥 아, 자 54, 55에도 실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지수함수에서는 미치의 범위에 따라서 그림을 조금 그릴 수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린다고 했었죠. 복습을 좀 하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땐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우하향입니다. A가 1보다 클 때는 어떤 그림? 우상향. 근데 Y는 A, X승이라는 기본형일 땐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죠? 0,1을 지납니다. 그리고 지수함수는 보통 기본 형태나 걔를 평행 이동을 시킨 놈이나 이 좌우로의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뭐가 돼?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형의 점근선은 뭐였죠? Y는요. 다른 이름은 X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형일 때는 당연히 그 점근선 기준 위쪽에만 그림이 그려지니까 치역은 뭐가 되겠어? 0보다 크다. 또는 다른 말로는 양의 실수 전체. 그런 식이 되겠죠. 근데 얘를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키거나 대칭이동을 시키게 되면 그 치역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대칭이동은 다들 기억할 거니까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뭐의 마이너스? Y. 다들 대답 좀 해봐요.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뭐의 마이너스?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뭐의 마이너스? 둘 다의 마이너스였습니다. (61쪽) (62, 63) 129번? 자, 129번은 일단 y는 3분의 2의 x승이 있는데 걔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x 대신에 뭐 넣으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그럼 일단 그거부터 좀 적용을 해보면 y는 3분의 2의 x 플러스 1승으로 바뀌어 있을 건데 그걸 다시 뭐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까? 그럼 뭐에 마이너스예요? 그렇지. 그럼 얘를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에 마이너스니까 3분의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승이라고 써두면 됩니다. 굳이 이쁘게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난다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1,m이랑 2,n이니까 m을 구하려면 x에다 뭘 넣어라?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1 더하기 1인 거니까 3분의 2의 제곱은 얼마? 9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은 3분의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역수가 진행돼서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둘을 곱하는 거니까 3분의 2 정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64쪽에 필수 예제 5번은 함수값입니다. 우리한테 보통 주어진 값은 최종적으로 쓰라고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을 보시고 좌표를 당겨와서 그 좌표를 집어넣은 다음에 식으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를 쓰려면 걔들을 곱해야 될지 나눠야 될지 뭐 더하거나 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파트이기 때문에 지수는 미치 같은 것끼리 뭔가 곱하거나 나눠서 새로운 지수 법칙들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더하거나 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문제도 나올 수는 있어요. 무조건 아니다라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필수 예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 함수 두 개에서는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썼으면 다른 함수나 y값에서는 y에 대한 범위를 찾아오라고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수함수에서 너희가 y에 대한 범위를 가져오면 다른 곳에서는 x의 범위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럼 딱 문제를 봤을 때 너희가 누구한테서 y값을 뽑아올 건지 누구한테서 x값을 뽑아올 건지는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수함수에서 x 쓰거나 y 쓰는 게 아닙니다. 문제 전체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필수예제 6번 같은 경우에는 두 직선이라는 게 지금 y값 두 개를 준 거잖아. 그럼 둘 사이에서는 우리가 y의 차이를 가져오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y를 썼기 때문에 지수함수에서는 뭐의 범위를 가져오는 거야? x의 범위를 가져와서 2 곱하기 2에서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잘 관찰을 해서 누구를 썼을 때가 우리가 편할지를 고민을 좀 하시면 충분히 문제는 풀려요. 제가 지금 몸살이 나서 말을 크게 못하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좀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억지로라도 힘을 낼 테니 잘 좀 해봐. 64, 65 130. 지금 여유 샤프 있어? 131? 아 131? 131, 132, 137 131부터 봅시다. 자, 요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공통 수학 2에서 우리가 조금 먼저 언급이 되고 들어와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공통 수학 2를 다 안 배운 친구도 있고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건데 지금 우리가 y축에 a하고 c라는 게 표현이 돼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x축에는 b하고 d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짓을 해놓으면 좋냐면 저 y축에 있는 a하고 c라는 저 값들을 x축에도 표현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x축에 표현이 되어 있는 b하고 d라는 값도 y축에다가 표현을 해두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게 만약에 중복되는 거라면 우리한테 훨씬 더 땡큐인 거고. 그래서 일단 좀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a라고 되어 있고 그림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여기가 y는 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지금 y는 2x선. 그 다음에 여기쯤에 지금 c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머리 잘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에 x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그대로 위로 올라갔을 때 이게 지금 c라는 점이랑 만나고 있는 거죠. y값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점선이 와가지고 거기서 바로 밑으로 내렸을 때 x값이 뭐라고 돼 있어? b라고 돼 있는 거죠. 그림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봐요. 그 다음에 c에서부터 점선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어떤 값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 값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y는 x에다 점선이 왔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점선을 내려서 x값이 뭐라고 돼 있어? b라고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너희가 해석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잘 해석을 해보자.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y 값이 c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점선이 와가지고 y는 x랑 만난 다음에 거기서 점선을 내렸다는 건 여기 x 값은 지금 뭐라는 힌트를 준 거야? c라는 힌트를 준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석이 좀 돼야 되는데 여기부터 보세요. 얘가 지금 y는 2의 x승 지수함수의 기본형이죠. 그럼 얘는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납니까? 그렇지. 이 a가 얼마라는 힌트를 준 거야? 1이라는 힌트를 준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y는 x까지 점선이 간 다음에 떨어졌다라는 건 얘의 값과 얘의 값은 어떻다라는 힌트를 준 거지? 같다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c라는 y 값은 x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을 때 값입니까? 머리 들어봐. 여기 봐도 돼. 이제 책에 있는 거 여기 다 표시돼 있단 말이야. 요거 봐, 요거 봐. 맞춘 사람도 요거 봐. 자, c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x에다 1을 넣게 되면은 2의 1승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점선이 이렇게 와서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c니까 2겠죠. 그 다음에 그 2라는 거를 여기에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지금 뭐라고 돼 있는 상태? 여기 y 값이 얼마인 거예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4에서부터 y는 x까지 점선 온 다음에 떨어진 거니까 얘의 값도 얼마라는 거? 4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판단을 하시고 제일 먼저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건 지수함수의 기본형이니까 얘는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걸로 0,1이 지난다는 걸로 a 값부터 찾고 그 다음은 y는 x까지 점선하고 점선 내려서 값 찾은 거 다시 집어넣고 또 점선 내려서 또 집어넣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할 수 있는 값들은 여러분이 그림상에다가 다 항상 값을 쓰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도형일 때는 길이라든지 각도를 표시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함수가 표현이 돼 있을 때는 좌표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의 좌표를 좀 표현하세요. 세게 틀어보죠. 봤냐고. 자, 132번 봅시다. 요거 아까 제가 필수이제 6번을 한번 팁을 드렸는데 너희가 132번 문제를 관찰해봐봐. 이거 풀이했던 거 아니에요? 어? 아, 잘 모르겠어서 질문한 거야? 그럼 일단 문제를 좀 먼저 관찰하면 일단 앞에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걔는 잘 모르겠어. 일단 놔둬봐. 근데 뒤에 있는 두 개가 뭐의 값들을 줬지? 뭐의 값들을 줬지? 뒤에 있는 것들이? 그럼 우리는 저 뒤에 거에서는 x차를 구할 수 있어요? y차를 구할 수 있어요? y차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걸로 그 y의 차이가 얼마라는 걸 구했다. 그럼 우리는 앞에서는 뭐의 차를 구해야겠어? x의 차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지수함수는 5분의 1의 x승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게 좀 껄끄럽죠. 4 곱하기 5분의 1의 x승인데 이거 한번 머리 들어봐. 우리 요거 알잖아. 2의 로그 2의 3승이 얼마입니까? 기수에서의 밑과 로그에서의 밑이 같을 땐 삭제되고 얼마라고 했어? 3이라고 했죠. 한 번 더. 그러면은 4분의 1의 로그 4분의 1의 2분의 1이라는 게 왔어요.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지. 그럼 우리는 지금 이런 걸 보고 값을 땡겼다는 건 값을 보고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꾸려는 게 목적이냐면 4를 바꾸는 게 목적입니다. 이 4라는 놈은 지금 강제로 밑을 누구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5분의 1을 밑에다가 깔아놓고 로그 5분의 1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통일이 돼 있으니까 이게 4로 떨어지려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4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 4자리에 이제 누구를 넣을 수가 있냐면 얘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방금 앞에 붙어있던 4자리에 얘를 넣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는 뭐 해줘야 돼? 더 해줘야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5분의 1에 x 플러스 5분의 1의 4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근데 좀 지저분하잖아. 5분의 1이라는 건 5의 몇 승이야?
그럼 그 마이너스는 앞으로 빠져나와도 상관이 없지. 그럼 내가 얘를 5로 바꿔주고 얘는 마이너스로 바꿀 거니까 x 마이너스 로그 5의 4가 됩니다. 그럼 이제 잘 봐. 요거 봐. x에서 x 마이너스 로그 5의 4가 대신 들어간 상태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5의 4만큼 평행 이동돼 있지. 즉 x의 차는 얼마라는 거야? 로그 5의 4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가로 밑변 길이 얘를 높이로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둘을 곱한 게 결국에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3로그 5의 4인데 얘를 우리가 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얘를. 그럼 그 2는 앞으로 떨궈서 답은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예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그 4라는 값을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 될 때 어떻게 평행 이동됐는지가 궁금한 거거든. 이해돼? 이해돼? 강제성을 띠고 평행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x 차를 알아야 되니까. 내일은 학원 오지 않습니다. 영어 보강도 없으시대? 웬일이래? 이거 다 끝났어요. 미친 거 아니야? 12번을 다 했다고? 네.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인간이야? 하루에 3시간씩 너희 괜찮았어? 그렇게 안 힘들었어? 난 그렇게 하면 너희 힘들까 봐 못하겠던데. 수학은 그렇게 하면 너희가 머릿속에 남는 게 몇 개나 있을까? 영어는 다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럴까 봐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물론 억지로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채우는 거가 될까 봐 나는 안 할래 그렇게. 아이세이 영어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영어 열심히 하고 있으니 네 영어 잘하잖아. 네. 영어 좀 재능충 아니? 진짜? 노력이야. 네. 그 나도 수학 선생이지만 사실 너희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은 수학이 맞거든 얘들아. 이건 내가 수학 선생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대학교를 합격하기 직전까지는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수학입니다. 왜냐면 영어나 다른 과목들은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공부를 해. 그럼 그 1시간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점수로. 근데 수학은 10시간을 투자를 해야 다른 과목 1시간 투자한 거랑 비슷한 만큼의 실력 향상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또 타고난 재능이 다르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성적을 끌어올려 놔야 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난 지금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의고사의 등급을 여러분이 만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등급을 1이나 2를 찍어놔야 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영어는 한 번 그 등급을 찍으면 엔간해서는 안 떨어져요. 저도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루에 영어 단어를 300개, 400개씩 외웠어요. 물론 300개 외워도 다음 달에는 30개밖에 안 남아있지. 그래도 300개를 외웠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그 평일날 여러분이 학원에서도 치잖아 단어를. 그리고 누적 테스트도 칩니까? 일주일 너희 학원은 치지. 그러니까 일주일 외웠던 거를 한 번에 몰아서 치는 테스트도 쳐봐야 돼. 그러면 너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개를 외웠다 쳐. 일주일에 한 3번 치면 150개를 외운 거지. 그럼 그 150개를 너희가 따로 한번 쳐봐. 그 중에 몇 개나 외워보는가. 그럼 그 중에 못 외운 거를 다시 주말 동안 좀 채우는 그런 스스로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를 남들보다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해서 300~400개를 하루에 외우려고 노력했어. 무조건. 못 외우면 안 잤어. 그래도 다음날에 남아있는 건 거의 없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단어를 먼저 쭉 외워뒀더니 나 문법을 진짜 구라치고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너희한테 말한 적이 있지? 없나? 내 영어 문법 비디 조디 1학밖에 몰라요. 너희 비디 조디 1학 몰라? 알아? 빈도부사의 위치를 말하는 거잖아. 그게 문법이거든. 내가 아는 유일한 문법이죠. 뭐 관계 대명사, 부사적 용법, 학원 다 돌아다니면서 들어만 봤지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 수능에서 하나 틀렸어. 그 문법 문제 딱 하나. 내신은 다르겠지. 내신은 당연히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문법을 외워야 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영어 단어만 좀 탄탄하게 외워도 수능 영어는 1등으로 받아요. 왜냐면 문법 문제 하나밖에 없거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그냥 그 문법은 버릴 거야. 그거 하나 틀리고 난 다음에 다 맞추겠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영어는 제일 중요한 건 영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가 읽혀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지문이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모르는 단어야. 해석할 수 있어? 읽을 수나 있겠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제일 힘써야 되는 거는 단어. 본인이 영어를 좀 못한다. 단어 외우세요. 단어 외워야 됩니다. 영어를 좀 하는 친구, 네. 단어의 중요성은 본인도 아시죠? 네. 내 말이 틀리진 않았지. 네. 문법도 기본적으로 다른 영어 단어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민이 영어 좀 다시 이제 실력 좀 차오르고 있나? 아직 좀 모르겠어? 영어는 일단 그럼 단어를 더 화이팅해봐. 학원에서 하는 영어 단어만으로 부족하면 영어 단어책 하나 더 선정해서 외우세요. 제가 추천 하나 드릴게요. 저는 진짜 뻥안 치고 이거 하나 외웠어요. 이 책이 찢어져가지고 다시 사서 외울 정도로 이 책만 죽어라고 외웠어요. 이게 아마 내가 외웠던 게 원편일 겁니다. 본인이 영어 단어가 진짜 약하면 학원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 책을 사서 본인이 하루에 뭐 데이 1, 데이 2 이렇게 돼 있거든. 그거라도 좀 더 외우세요. 제발. 그 정도의 애살이 있어야 성적이 오릅니다.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남들 하는 만큼만 성적 나와요. 응? 알겠지? 요 강추. 왜냐면 이게 요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포리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 이게 무슨 뜻인지 나도 기억은 잘 안 나거든. 근데 이 포리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쭉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어원이라는 게 이 앞에 붙는 거에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설명이 돼 있는 거거든. 그리고 단어 외우실 때는 단어만 세게 외우지 마시고 그 밑에 보면은 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문을 해석하는 연습도 같이 하세요. 그게 진짜 공부니까. 사실 잘 몰라. 근데 난 그래도 너희보다 등급은 잘 나오잖아. 잘 나왔잖아. 나 영어 1등급이요. 내 말은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고. 수학은 양칙입니다. 결국에 양을 많이 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내주는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내주는 숙제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좀 화이팅해서 푸셔야 되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 더 달라 하면은 더 하면 되는 거야. 수학은 뭐 없다. 무조건 양칙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똑같은 문제를 숫자 바꿔서 많이 풀어볼수록 실력이 쌓입니다. 우리 반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똑같은 유형인데 숫자 바꿔 나오면 이건 세 문제가 돼요. 그거 우리 반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본인이 문제를 풀어보는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일단. 그 다음 65쪽에 137번 보겠습니다. 교육청 기출, 그러니까 교육청 기출이라든지 무슨 모의고사 기출, 무슨 기출이라 돼 있으면 대부분 좀 검증된 문제라는 뜻이야. 자, 일단 A가 1보다는 크답니다. 자, 요거를 줬다는 건 그림의 개형을 표현을 해보라는 뜻일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놈과 Y는 A의 X승이라는 놈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P, 마이너스 P. 자, 그 다음에는 Y는 마이너스 X랑 Y는 A의 2X승이 만나는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로 두겠답니다. Q군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는 로그 A의 PQ가 마이너스 8이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힌트가 내 책에 있는 거 다 적어놨거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P 플러스 2Q입니다. 요런 힌트들이 쭉 있는데 너희 누구부터 좀 건들래? 데이비요. 그치. 보통은 대입부터 하는 게 제일 정석적이겠죠. 얘를 여기에 넣었을 때 얘를 여기 냈을 때가 그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니까 A의 P승이 뭐라는 힌트?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그럼 얘로 집어넣게 되면 A의 뭐가? 2Q승이 뭐라는 힌트?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라는 힌트가 주어질 겁니다. 그럼 얘 둘을 이용해서 뭔가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뭐 해서 생긴 거예요? 실제 로그끼리는 더해서 생긴 거니까 쟤를 로그 A의 P랑 로그 A의 Q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8이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너희는 지금부터 로그 A의 P랑
로그 A의 Q를 구할 수 있다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너희가 뭐는으로 정리를 좀 해볼래? 로그 형태로 바꿔보면 좋겠죠. 얘를 로그의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P는 로그 A의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근데 봐봐, 머리 들어봐 얘들아. 우리가 얘를 로그로 바꾸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파트가 지수 함수 파트잖아. 누가 메인이 돼버리는 거야? 로그가 메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답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파트를 배우고 있으니까? 지수 파트를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저는 요 힌트를 쓰기보다는 요 로그에 대한 힌트를 뭐에 대한 힌트로 바꿔버리겠다? 지수에 대한 힌트로 바꿔버릴게요. 물론 로그로도 풀 수는 있대. 알겠지? 그럼 얘를 지수로 바꾼 거 한번 불러볼래? A에 마이너스 8승이 PQ다라는 힌트를 준 거겠죠. 야, 그럼 우리는 지금 P하고 Q를 곱하는 게 필요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두 개를 곱하면 뭐가 생깁니까? PQ가 생기죠. 왜냐면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플러스 될 거 아니야. 그럼 왼쪽 거 두 개를 곱하려고 봤더니 리치 같은 것끼리 곱하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니까 A에 P 플러스 2Q 승이 결국에는 PQ가 되고요. 그 PQ가 우리는 뭐라는 걸 알고 있다? A에 마이너스 8승인 걸 알고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왼쪽 끝에 있는 것과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니까 P 플러스 2Q는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물론 로그로도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우린 지금 여기가 지수 파트니까 제가 억지로 지수를 한번 풀어본 거야. 오바? 자, 5번 봅시다. 4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 자, 이렇게 샬라샬라가 있는데 저 최종적으로 문제 두 번째 줄을 한번 봐봐. 저 두 번째 줄의 함수가 4의 x승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2의 머식이라고 돼 있어요? 2의 머식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는 기존에 있던 4의 x승을 다루기보다 저 4의 x승을 뭐로 바꾼 다음에? 그렇지, 2의 2x승으로 바꾼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하는 게 답을 찾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요거를 우리는 지금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할 거야? n만큼. y축으로는 n만큼입니까? 네. 그럼 그걸 좀 진행을 해보자. 그럼 y는 2에 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x 대신에 뭐 넣어야 돼? x축의 방향으로 m이니까 m 대신에? x 마이너스. 그러면 2는 놔두시고 x 마이너스 m이 와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거기다 뭐 더해주면 돼? n 더해주는 거지. 네. 이거 정리 좀 합시다. 그러려면 얘를 좀 전개를 해버리면 2에 2x 마이너스 2m승 플러스 n이 되는 거겠죠. 근데 민서 이거 봐봐. 2에 마이너스 2m승이 뭐야? 2에 2m승 분의 1이겠죠. 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뭐가 곱해져 있고 2에 2x승이 곱해져 있고 n이 더해져 있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게 지금 뭐랑 같다고 돼 있어? 2분의 1 곱하기 2에 2x승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둘이가 같아야 되잖아. 그럼 2m이 1이랑 같아야 되죠. m 값은 얼마? 2의 2m승이 2의 1승이랑 같아야 되니까 2m이 1이 돼야 되죠. 네. m은 얼마? 2분의 1 플러스 n이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되니까 n은 마이너스. 저희들이 뭐 하래요? 저요.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고 바로 뛰어들기보다 문제를 좀 먼저 관찰을 해서 주어져 있는 거랑 최종적으로 뭐 답이 되는 게 형태가 똑같은지 만약에 다르다면 누구를 바꿀 건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 좋다. 자, 정리되면 66쪽 보세요. 좋습니까? 40번이요.
해봤나? 안 해본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오케이. 자, 일단 우리가 fx가 a의 x승이다라는 건 힌트밖에 없고 8 곱하기 f의 x 플러스 2가 2 곱하기 f의 x 플러스 1이랑 fx를 더한 거랑 같답니다. 네. 그럼 하나씩 해주면 돼. 일단 8 곱하기 그대로 쓸 거고요. x 자리에다 뭐 넣으라는 뜻이야? 8. x 자리에 뭐 넣으라는 x 뜻이야? 플러스 2. 그럼 여기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니까 얘가 되겠죠. 네. 그것이 2 곱하기에 x 자리에 또 뭐 넣으라는 뜻이야? x 플러스 1. 그러면 a의 x 플러스 1승 더하기 a의 x승이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우리는 이 양쪽이 지금 어때야 돼? 같아요. 그럼 이제 잘 떨궈주면 되는데 이제 머리 들고 대답을 하세요. 자, 요거 정리하면 뭐 됩니까? 2분의 a. a의 플러스 2승은 a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요 a의 x 플러스 2승이라는 게 네. a의 x승이랑 a의 제곱이 곱해진 거잖아. 네. 그럼 얘를 밖으로 떼내게 되면 누구로 나와야 되는 거야? 아. a의 제곱으로 나와야죠. 네. 그럼 맨 앞에 있는 건 지금 8a 제곱 곱하기 a의 x승이 됩니다. 요것도 계속 대답하세요. 자, 얘는 뭡니까 그러면? a. 그럼 앞으로 떨구면 2a. 2a 곱하기 a의 x승이고 거기에 a의 x승이 더해지는 거지. 네. 그럼 요 뒤에 있는 거 a의 x승, a의 x승 동류항이잖아. 맞아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2a 플러스 1에 a의 x승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우리 2a 더하기 3a는 5a라고 썼듯이 a의 x승 앞에 얘는 2a가 있는 거고 얘는 a의 x승 앞에 1이 있는 거잖아. 그 둘을 a의 x승으로 묶게 되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좌우가 지금 같아야 되니까 요 ax승 앞에 있는 얘랑 요 ax승 앞에 있는 얘가 어때야 된다? 같아요.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건 8a 제곱이 얘랑 같으니까 다 넘겨오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4a 2a 마이너스 1이니까 밑에 마이너스 위에 플러스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가 됩니다. 그럼 요거 만족하는 a까지 지금 뭐 또는 뭐가 나옵니까? a가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2분의 1인데 문제 맨 첫 번째 줄에 a는 뭐보다는 어떻다? 0보다는 크. 0보다는 크댔으니까 마이너스는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정답은 2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찾아졌지? 그럼 fx라는 걸 다시 써보면 2분의 1의 x승이라는 뜻인 거잖아. 근데 x에다 뭐 넣어달래? 선. 그럼 2분의 1의 3승이니까 8분의 1. 8분의 1이다. 자, 더 질문. 주민이 질문 있니? 어떤 거 하고 있어? 140? 5번? 여러분 145번 다 같이 한번 시도해보세요. 수능 기출이라 돼 있네. 이거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145번 해보세요 지금.
봅시다. 요 시간 안에는 풀어내야 되는 문제거든. 일단 문제부터 저 위에다 다 써놨으니까 머리 들고 보세요. y는 a의 x승이라 y는 루트 3이 만나는 좌표를 a라고 두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a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x 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a 좌표를 t, 루트 3이라고 가정을 좀 하도록 할게. 그 다음에 b라는 좌표는 4,0이라고 명확하게 줬는데 OA랑 OB인가? AB네요. AB라는 직선이 서로 뭐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 수직, 직교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럼 두 직선이 90도로 맞는다라는 건 그래서가 두 직선이 90도로 맞는다라는 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그렇지, 그것이라는 거겠지. 그럼 일단 우리는 OA의 기울기부터 표현하면은 뭐분의 뭡니까? T분의 루트 3이지 X의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니까. 그 다음에 A, B 사이의 기울기는 얘하고 얘 사이의 기울기를 묻는 거니까 T-4분의 루트 3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 자, 근데 우린 이 둘의 곱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럼 위에 것끼리 곱하면 이미 3이지. 인서가 위에 것끼리 곱해서 3인데 이 결과값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밑에 것끼리 곱한 건 지금 얼마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가 마이너스 3이니까 넘겨오면 플러스 3은 0이 될 거고요. 이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t는 1 또는 3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아까 우리가 a라고 표현했던 이 두 좌표가 1, 루트 3이거나 3, 루트 3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지. 그럼 우리는 예일 때부터 체크를 합시다. 예일 때가 성립이 되려면은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성립이 돼야 되니까 A의 1승은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3승이 루트 3인 거니까 이때 A 값은 얘가 지금 3의 2분의 1승이지. 그럼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 3분의 1승을 걸게 되면 A는 3의 6분의 1승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너희가 3의 2분의 1승이라고 좀 써놓으면 우린 될 수 있는 A 값들에 뭐가 필요한 상태야? 곱이 필요한 거니까 2분의 1이랑 6분의 1을 더하게 되면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죠. 그래서 3의 3분의 2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 좀. 응? 세수 좀. 갔다. 최대 최소로 가겠습니다. 최대 최소 그때 우리가 한 파트만 나갔었기 때문에 이거 풀이하고 오늘 지금 얼른 쭉 해서 방정식까지 조금 나갈 거거든. 방정식 정도까지도 어렵진 않아서 너희가 할 수 있을 거라 지금 좀 빠르게 설명해야 돼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빨리 나가면 부등식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안 어려워. 진짜 안 어려워. 방정식 부등식까지는 당연히 다 쉽진 않겠지. 근데 대부분이 좀 쉬운 내용이라 집중하세요. 지금도 졸면 안 됩니다. 숙제 나갔던 풀이만 하고 바로 진도 뺄 거기 때문에. 자, 70쪽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A가 1보다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 우 1보다 클 땐 우상향입니다. 그럼 작은 x를 넣었을 때가 무슨 값? 작은 값. 큰 x를 넣었을 때가 큰 y 값이 나오겠죠. 우상향이니까. 근데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 우하향. 작은 x를 넣었을 때 큰 y. 큰 x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머릿속으로 개형을 떠올린 다음에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본인이 머릿속으로 뭘 잘 못하는 사람이면 그림을 직접 그리세요. 그 뭐 어렵다고. 요 곡선 하나 그리는 게 혹시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그 정도는 귀찮아하지 말고 그리세요. 자, 그러면 70쪽에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70쪽을 풀 때 너희가 뭘 조심해야 된다 했냐면 x 앞에 숫자는 1이 되게끔 하라고 했어. x 앞에다가 마이너스라든지 2라든지 이런 숫자 남기면 돼? 안 돼? 안 된다. 무조건 밑에다가 준 다음에 합칠 수 있는 건 합쳐버린 다음에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거 조심 안 하면 틀립니다. 알겠지?
70쪽 질문 없어? 넘어갈게요. 그럼 71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생각해야 되거든. 잘 보시고 따라오세요. 자,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승이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해석을 조금 할 건데 밑이 일단 어떻게 돼 있어? 2라고 잡혔던 거는 이 위에 건 잠시 쌩까면 얘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야? 우상향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말 뜻은 얘의 값이 작을수록 무슨 값을 가질 거고 작은 값, 얘의 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최대값이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해석해야 되는 건 x가 뭐일 때 A 무슨 값이 궁금하대. 최대값 그래서 얘를 다시 좀 바라봤더니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2차 함수입니다. 어디로 볼록인 2차 함수예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입니다. 무슨 값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최대값 그렇지. 그럼 우리는 얘의 최대값을 가져와서 적용했을 때가 이 전체의 무슨 값이 될 거다? 최대값 그렇지. 그렇게 접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를 좀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지. y는 2에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 뭐의 제곱이 생기고 X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생기겠죠. 맞나요? 네. 마이너스로 여기까지 묶어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잖아. 네.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2가 되려면 뭐 붙여야 돼? 플러스 3을 붙여야 되죠. 야, 그럼 해석을 조금 하자. 이 위에 있는 놈부터 해석을 해보면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요 위에 있는 놈의 최대값이 무엇입니까? 3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내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놈의 최대값이 지금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빨간색 값이 3일 때가 최대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m이라는 건 2의 몇 승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라지 m이자 b라는 얘는 2의 3승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해석하면 a가 뭐이고 x의 값이 a였으니까 a 값은 얼마고? 1이죠. 1이죠. 그 다음에 b의 값은 뭐가 된다? 8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x에 제한된 범위가 있니 없니? 우리가 2차 함수 파트를 떠올려봐. 공수 1에서 배웠던 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x의 범위가 없으면 아래로 볼록이면 무슨 값만 가진다? 그렇지. 근데 위로 볼록일 때 무슨 값만 가진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배웠었잖아. 제한된 범위라는 걸 배웠었지. 제한된 범위에서는 무슨 값과 무슨 값을 가졌어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모두 가졌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밑으로 갑시다. 자, 우리한테 지금 제한된 범위는 1에서부터 4까지고요. 우리한테 이게 지금 y는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내가 얘를 이 이름을 fx라고 조금 붙여줄게. 뭔가 지칭하기 위함입니다. 저 함수를 fx라고 좀 지칭을 한 다음에 다시 써보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승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가 이 함수 전체를 지금 뭐라고 뒀지? fx라고 뒀어. 이번에는 이 지수에 있는 이 함수를 제가 지금부터는 gx라고 지칭을 조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잘 해석을 해보자. 자, 밑이 지금 4분의 1이지. 0보다 크고 1보다 작네.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우하향입니다. 우하향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지수의 값이 작을수록 무슨 값을 가질 거고? 최대값을 가질 거고, 이 지수의 값이 클수록 전체는 무슨 값을 가질 거다? 작은 값을 가질 겁니다. 해석을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즉 gx가 작을수록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gx가 작아질수록 이 fx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답해야지. 어떻게 돼? 생각하고 말해봐. 그렇죠. 왜냐면 밑이 4분의 1이니까 우하향이잖아. 그래서 gx가 작아지면 fx는 커지는 겁니다. 그럼 gx가 커지면 fx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일단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이 라인이겠니? 이 라인이겠니? gx부터 구해야겠니? fx부터 구해야겠니? gx부터 생각을 하라는 뜻이야. 즉 이 gx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무슨 값과 무슨 값부터 구해라? 최소값과 최대값부터 구해라. 그럼 우리는 그 gx를 바로 표준형으로 좀 바꿉시다. 표준형 바꾸는 거 안 되는 거는
공수 1에서 빨리 복습해 오세요. 자, 요거 표준형으로 바꿔서 불러봐. 마이너스의 x-3의 제곱이 될 거고 마팔이 되려면 뒤에 뭐 붙여줘야 돼? 플러스 1 붙여줘야 되죠. 맞니? 네. 야, 그럼 이거를 그림을 그려볼 건데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여기 꼭지점이 지금 3,1이죠. 네. 근데 제한된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1부터 4. 1부터 4입니다. 그러면 저 3에서부터는 1이 멀어, 4가 멀어. 그럼 1이 한 이쯤에 있을 거고 4가 한 이쯤에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그림에서 최대값은 일단 뭐라는 게 나옵니까? A.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값이라는 건 x의 값이야, y의 값이야? y의 값이야. 즉 이 gx의 최대값이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gx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1을 넣어야 돼, 4를 넣어야 돼? 1을 넣어야 되는 거지. 요 x에다 1 넣어보세요. 얼마가 나옵니까? 이 x에다 1 넣게 되면 얼마가 나오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계산할 수 있는 건 대답 좀 해주라. 자, 그 다음에 각자의 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럼 요 라인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3인 거잖아요. 그럼 4분의 1의 마이너스 3승은 얼마입니까? 6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값이 1이라는 거니까 4분의 1의 1승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적어보면 우린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최대값은 얼마? 64. 최소값은 얼마? 4분의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잘해서 자유자재로 풀기 전까지는 항상 이렇게 좀 푸세요. 전체 함수는 fx라고 지칭을 하시고 지수에 걸려있는 함수는 gx라고 지칭하신 다음에 gx를 먼저 해석을 해서 gx가 어떨 때 fx의 값들이 나오는지를 판단해서 값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잘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풀어줘 제발. 안 그러면 실수 나온단 말이야. 자, 다음 필수 예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정리해두고 넘어오십시오. 필요한 정보들 정리하고 넘어오세요. 자, 필수 예제 10번으로 봅시다. 자, 우리가 수학에서는 공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한 두 파트 정도가 있었어요. 모든 항에 똑같게 들어있는 거는 우리가 공통 인수라고 불렀었고 그때는 인수분해를 쓰는 거였고 일정 몇 개의 항에만 똑같은 게 들어있는 건 공통 부분이라고 불렀고 그때는 치환을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럼 여기 A의 X승 꼴이 반복이 되는 건데 저 함수를 먼저 봅시다. Y는 4의 X승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승인데 내가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2의 x승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지 얘들아. 4의 x승이 2의 2x승이잖아. 그건 우리가 2의 x승을 제곱한 걸로 볼 수 있죠. 그 다음 얘는 이 2의 플러스 1승이 뭐로 떨어집니까? 2의 플러스 1승이 뭐로 떨어집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의 2의 x승으로 늘 수 있죠. 물론 인수분해도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인수분해가 목적이 아니라 얘하고 얘가 똑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치환이라는 걸 좀 써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의 x승을 지금 뭐라고 치환하겠다?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바뀌는 거지? t제곱 마이너스 2t로 바뀝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어떤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누구의 범위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 X의 범위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바꾼 거는 x에 대한 함수예요, t에 대한 함수예요. 우린 구간도 뭐에 대한 걸로 바꿔줘야 돼? t에 대한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 치환을 진행했으면 구간도 그 문자에 대해서 뭐 해줘라? 바꿔줘라. 치환이 아니라 그것도 지금 치환의 느낌이긴 하겠죠. 치환을 했으면 구간도 그 문자에 대해서 뭐 해줘라?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x가 요거니까 2의 영승은 얼마입니까? 2의 영승은 얼마죠? 1이죠. 2의
2승은 얼마입니까? 4. 그러니까 우리가 t라는 것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2차 함수를 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무슨 값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자,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요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t-1의 제곱 마이너스 1.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고 1 콤마 마이너스 1이고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근데 제한된 범위는 1에서부터 4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일단 최소값은 뭐라는 게 나와?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려면 t에다 뭐 넣어줘야 돼? 4 넣어주면 되죠. 그럼 여기다 4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얼마? 8.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멘트는 그거야 얘들아. 치환을 했어. 그럼 치환을 했으면 그 문자에 대해서 구간도 뭐 해줘야 된다?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아서 애들이 생각보다 실수로 많이 틀려요.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정리가 됐으면 좀 지우고. 산술기하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아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산술기하를 조금 복습을 하고 저 문제로 좀 들어갈게. 자, 우리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는 크다는 힌트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산술기하는 A, B가 모두 0보다 어떨 때만 쓸 수 있다? 클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A 더하기 B라는 것이 2분의 그냥 저 바로 써버릴게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얘가 원래는 식이 여기서 파생이 된 게 아니라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것이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원래 공식이거든요. 산술이랑 기하라는 게 오고 있잖아. 산술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덧셈 뺄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산술은 뭐에 해당이 된다? 덧셈 뺄셈입니다. 기하라는 건 뭐에 해당되는 거겠어? 곱셈 나눗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술의 평균이라는 건 덧셈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야, 그럼 너희 그냥 일반적인 평균 어떻게 구해? 두 개의 평균 어떻게 구하죠? 둘을 더한 다음에 2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의 평균이라고 민서가? 민서 이게 뭐의 평균이라고? 덧셈의 평균이야. 그 다음 우리가 곱셈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둘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곱셈의 평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하고 9의 곱셈의 평균이 구하고 싶어. 둘을 뭐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그게 얼마라는 게 나와? 3이라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떤 규칙이 나오냐면 여기 될 때 뭐 곱해졌고 여기 될 때도 뭐 곱해졌죠. 일정한 비율이 곱해진다는 거. 이해되지? 지금도 이거 이해되니? 근데 우리는 이렇게 파생이 돼서 나온 식을 양쪽에 2를 곱해서 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그 둘을 곱한 거에다 루트 씌운 다음에 2 곱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등호가 성립될 때는 언제만 성립이 되냐면요, 이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이 됩니다. 등호는 언제만 성립이 된다?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이 됩니다.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이 되는 거야. 요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도 요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거든. 요걸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2의 x승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x승입니다. 야, 근데 우리가 2의 x승이라는 건 x축 밑으로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항상 0보다 어떤 놈이에요? 큰 놈입니다. 2의 1 마이너스 x승은 x축 밑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를 밑에다 줘버리면 얘는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승이 되지. 그럼 얘는 오하향이긴 하지만 y축으로의 평이동은 있어 없어? 점근선이 여전히 y는 0이죠. 그리고 그 y는 0보다는 위쪽에 그려질 거니까 얘도 항상 0보다는 어떤 놈일 거야?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너희가 뭐가 판단이 됐냐면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이라는 게 판단이 됐습니다. 둘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산술 기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형태를 좀 바꿔서 써볼게. 2의 x승 더하기 2의 x승분의 2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 이거 봐봐. 2의 마이너스 x승이 뭐야? 2의 x승분의 1이죠. 2의 1승은 뭐야? 2.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네. 그럼 우리는 이걸로 이제 뭐를 쓰겠다고? 산술기야. 산술기하. 그럼 산술기하는 이 둘을 더한 것은 이 둘을 뭐 한 거에다가 곱하니까 이 둘을 곱하면 뭐만 남아요? 2가 남죠. 그러면 곱한 다음에 거기다 뭐 씌우고 거기다 뭐 곱한 것보다 그럼 우리는 얘는 지금 뭐보다는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 2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뭐 구하는 게 목적이야? 문제 봐. 뭐 구하는 게 목적이지? 최소값. 그렇지. 그럼 다시 머리 들어. 인마의 최소값이 구하고 싶은데 인마가 누구보단 크거나 같다고 돼 있어? 2루트 2보단 크거나 같대요. 최소값은 얼마겠어요? 2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쉬운 산술기하를 쓴 거야. 산술기하 쓰는 것 중에서 좀 쉬운 형태입니다. 자, 이번엔 좀 어려운 산술기하 쓰는 걸로 갈게요. 지워도 됩니까? 자, 요거는 이제 좀 마음은 아픈데 곱셈 공식의 변형이 머릿속에 없으면 이 문제 못 풉니다. 너희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을 2의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승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네. 얘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면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제곱한 다음에 2를 뺀 것까지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건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에 해당되는 거겠지. 얘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다가 얘를 좀 가져와서 써보면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 그 다음 얘를 먼저 좀 쓸게요. 마이너스 2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지금 위에 있는 함수랑 밑에 있는 함수가 어떻다?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를 쭉 봤더니 무슨 부분이 존재합니까? 공통부. 공통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 공통 부분인 얘를 잠시 이제 뭐라고 치환하겠다? t라고 치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치환을 해서 나타내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죠. 우리가 지금 뭐 했죠? 시원. 치환했죠. 치환했으면 뭐 해야 되죠? 구간 필요하겠죠. 아까 우리가 치환을 했으면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 봐. 여기에 구간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없거든. 근데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목적인 거야. 구간이 우리 눈에 지금 없잖아. 아까는 구간이 있었던 거를 치환을 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구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분명히 구간이 없어. 근데 얘는 구간이 있다는 뜻이야. 누구를 t라고 두는지 한번 써보자. 자, 우리가 t라는 놈을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t라고 뒀죠. 얘 0보다 어떤 놈이에요? 큰 놈이죠. 얘 0보다 어떤 놈이에요? 생각하고 대답해봐. 작은 거. 작은 놈이야? 아, 큰 놈이요. 얘는 2분의 1의 x승이지. 네.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 무슨 기하 쓸 수 있다? 산술기.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얘 둘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1. 1이죠. 네. 거기다 뭐 씌우고 X. 둘을 곱한 거에 뭐 씌우고 루트. 그럼 1에다 루트 씌우면 거기다 2 곱하면 2. 그럼 우리는 얘는 지금 뭐보다는 어떤 놈이라는 뜻인 거야? 2보다는 크거나 같은 놈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간이 없었거든. 근데 우리가 산술기하를 썼더니 t는 지금 뭐보다는 어떻다는 걸 알게 됐어? 2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얘의 무슨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까? 최소값입니다. 무슨 형으로 바꿔야겠어? 얘를 무슨 형으로 바꿔야겠냐?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t-1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죠. 그럼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고 1 콤마 마이너스 3이고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 아래로 볼록입니다. 근데 제한된 범위가 어디서부터죠? 어디서부터죠? 제한된 범위가 어디서부터죠? 2에서부터 여기를 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것 중에서 누구 넣었을 때가 최소야? 2 넣었을 때가 최소야. 그러니까 여기 t에다가 뭐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2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만약에 너희가 이 구간을 안 찾았어, 머리 들어봐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구간을 안 찾았어, 그럼 얘가 없이 풀어버리면 최소값이 얼마가 돼버립니까? 마삼이 나와버려요. 근데 우린 구간을 찾았더니 그때 최소값은 얼마예요? 답이 어떨 수 있다라는 거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운이 좋으면 구간 안 찾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제한된 구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다라고 쳐봐.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꼭지점의 y값이랑 어떻습니까? 같죠? 만약에 구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혔다면은 그때 최소값이랑 꼭지점의 값은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야. 운이 좋아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제대로 이제 좀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만든 문제는 당연히 원래 최소값이랑 제한된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어떻게 내겠냐? 다르게 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구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해돼? 돼? 괜찮아? 오케이? 좀 어렵습니다. 밑에 있는 거 문제 푸실 때 좀 신중하게 풀어보시고요. 조금만 더 합시다. 75쪽으로 합시다. 얘들 우리가 지수 파트든 로그 파트든 문제를 풀 때 누구를 통일시키려고 노력하라고 했어요? 기억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지수 문제를 풀든 로그 문제를 풀든 항상 누구를 통일시키려고 노력하라고 했어요? 밑이죠? 밑입니다. 오케이? 지수 파트든 로그 파트든 밑을 통일시키려고 노력하라고 했어. 그럼 머리 한번 들어봐. 2의 x승이랑 2의 y승이 같대. 밑이 통일이 돼 있지. 그럼 누구끼리만 같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지수끼리 같아버리면 그냥 끝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2의 x제곱승이 8의 x승이랑 같대요. 지금 밑이 통일돼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8을 뭐로 바꿔줘야겠어? 2의 3승으로 바꿔야겠죠. 그럼 이 8의 x승이 뭐로 바뀝니까? 2의 3x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럼 뭐가 통일이 됐어? 밑이 통일됐잖아. 그럼 지수끼리 어때버리면 되니까? 같아버리면 되니까 x제곱이랑 3x가 어떠면 돼? 그러면 당연히 x값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수 파트든 로그 파트든 우리는 누구를 통일시켜라? 밑을 통일시키기만 하면 지수끼리 같아버리면 된다는 뜻이야. 이게 지금 이 지수 방정식의 제일 기본입니다. 물론 밑이 통일이 안 될 때도 있겠죠. 맨날 첫날 되면 이게 뭐 문제겠냐?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제일 기본은 일단 밑을 통일시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진도가 나갈 부분은 그 정도까지만 할 거라서 일단 이 정도 설명해 볼게요. 그럼 76쪽을 보면 일단 너희는 전부 다 뭐를 통일시키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 그런 다음에 문제 풀어보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그 나중에 푸세요. 지금 안 풀 겁니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13번으로 와서 이 라인을 조금 풀어드리고 왼쪽은 그냥 숙제로 다 낼게요. 자, 2에 x제곱 마이너스 3승이 4의 x승이랑 같대. 누구를 바꿔야겠냐? 4의 x승을 뭐로 바꿀래? 2에 2x승으로 바꾸면 얘하고 얘하고 어떠면 돼요? 그러면 2차 방정식 풀 줄 압니까? 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밑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왼쪽에는 3에 2x 몇 승이야? 제곱이야? 2x 제곱 마이너스 6x승이 9분의 1에 x 마이너스 8승이랍니다. 9분의 1이 밑을 바꿔버리면 뭐로 바뀔 수 있죠? 3에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럼 이 우변이 뭐로 바뀌냐면 3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승이 되는 거지. 그럼 또 뭐가 통일됐어?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지수끼리만 어떠버리면 돼? 같아버리면 돼. 계산 너희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계산 내가 안 할게. 그 다음 것도 봅시다. 왼쪽은 지금 밑이 뭐로 돼 있어? 4분의 3으로 돼 있죠. 근데 오른쪽은 밑이 지금 뭐로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쟤를 4분의 3으로 바꾸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1승을 묶어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도 4분의 3으로 바꾸게 되면 지수가 뭐로 바뀝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밑이 통일됐으니까 지수끼리 어때 버리면 된다? 같아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뭐만 통일시키면 답이 띡띡 나와버린다? 밑만 통일시켜 버리면 됩니다. 왜냐면 이미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가 같아야 양쪽 값이 같아질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하나 들어갈게요. 4 곱하기에 2의 2x승 마이너스 9 곱하기에 2의 x 플러스 2승 더하기 32는 0이랍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보십시오. 요거는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거하고 이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게 혹시 뭐가 보이니? 2의 x승이랑 2의 x승이 반복되는 거 보여? 얘를 뭐라고 치환하자? t라고 치환해서 써보면 4t 제곱 마이너스 자 2의 2승은 뭐로 떨어지죠? 4로 떨어지죠. 2의 2승은 뭐로 떨어집니까? 4잖아. 그럼 그 앞에 있는 9랑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36t가 되겠지. 집중해봐봐. 맞아? 그런 다음에 맨 끝에는 플러스 32는 0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뭐 했죠 여러분? 뭐 했죠? 치환했죠? 누구를 뭐로 치환했습니까?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했어요. 치환했으면 뭐 떠올려야 됩니까? 그치, 구간 떠올려야 돼. 근데 2의 x승이라는 놈은 항상 뭐보다 어떤 놈이야? 0보다 큰 놈이지. 기본 0이잖아. 맞아? 그럼 우린 지금 t는 뭐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t는 뭐보다 어때야 되는 거예요? 0보다 큰 놈만 우리 쓸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거슬리니까 전부 다 4 약분해봐봐.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8은 0입니다. 이거 풀게 되면 t 값은 뭐 또는 뭐가 나옵니까? 1 또는 8이죠. 다행히 나온 두 개가 모두 0보다 어떤 상태야? 그럼 우린 둘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래로 되돌려야 되니까 2의 x승이 1일 때랑 2의 x승이 8일 때 두 가지 풀라는 거지. 자, 요때 x값은 얼마입니까? 요때 x값은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요렇게 풀었을 때 여기서 무슨 값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거야? 음수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걔는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린 치환을 하면 항상 뭐를 떠올려야 된다? 범위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단 요거 숙제는 77까지만 낼게요. 나경이도 숙제는 77까지만